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생각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개미와 경양방주. 조선 중엽 전라도 광주 고을에 이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매우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참으로 착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크게 져서 경양천의 뚝이 무너져 물이 세차게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이생원은 떠내려가는 개미집을 발견했습니다. 이생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떠내려가는 개미집을 가까스로 구해주었습니다. 다음 해 이생원의 집에는 매일같이 쌀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이생원은 쌓이는 쌀로 말미암아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동에 있는 나라쌀을 쌓아둔 창고에서는 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만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도적의 짓은 아닌 듯 싶었습니다. 사또는 이생원을 의심하여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바른대로 말하라. 이생원은 곤장을 맞으면서도 누가 그랬는지 몰라 자기도 궁금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이생원의 얼굴 표정과 말소리를 듣고 착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이생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생원, 자네 혹시 누구에게 적선한 일이 있는가? 적선이란 착한 일을 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크게 져서 경양천의 뚝이 무너져 물이 넘쳐 흘렀을 때 떠내려오는 개미집을 구해준 일밖에 없습니다.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그거야! 목숨을 구해준 그 개미떼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창고의 쌀을 이생원의 집으로 옮겨주었군. 사또는 마음씨 착한 이생원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착한 이생원을 본받아 모든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이생원은 또 장마가 지면 개미집이 떼내려올 것을 짐작하고 미리 튼튼한 방죽을 쌓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라도 광주시 계림동에 있는 경양방죽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이 곤충과 같은 작은 동물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생각하는 시간은 그 원문 파일에 있는 질문들입니다. 답변하기가, 여러분은 곤충과 같은 작은 동물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까? 답변하기가 쉽지 않죠. 자, 개미는 이생원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았습니까? 쌀을 날라줬죠. 이건 너무 단순하고, 이건 너무 복잡하고. 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조선 중엽, 조선시대네요. 전라도 광주 고을에 광주, 주자가 들어가면 큰 도시죠. 이생원, 생원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첫 시험을 보면 초시입니다. 초시, 김초시, 이초시 이럴 때 초시. 뭐 이거는 이제 동네에서 보죠. 뭐 고을에서, 조그마한 고을에서. 그래서 도 단위, 이건 시에서 본다고 친다면 지금의 저 도에서 보는 그 큰 시험은 그죠? 초시, 그러니까 진사라고 제가 하면 진사. 김초시, 이초시, 최진사, 짹짹딸 진사.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성균관에서 보죠. 성균관. 이게 말시를 보면, 성균관에서 보면, 여기서 1등을 하면 장원급제라 그러고, 2등을 하면 탐화라 그러고, 이때부터 관직에 올라가죠. 탐화. 미음입니다. 탐화.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3차시로 봅니다. 3차시를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생원은 뭐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생원. 이생원, 임생원. 유학을 공부하는. 이게 뭐 서원이라는 동네 학원이나 서당에서 공부를 하죠. 서당에서 천자문도 띄고 기본 공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똑똑해지면 서원에 가죠. 이거는 읍 단위, 군 단위에다가 이 서원은 거의 시 단위로 있으니까 생원이죠. 생원,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생원은 매우 가난했다. 가난했는데 마음씨 착했대요. 어느 해 여름 장마가 크게 져서 경양천에 뚝이 무너졌네요. 뚝이 있었네요. 물이 세차게 넘쳐 흘렸는데 떠내려가는 개미집
개미집이 떠내려간다. 뭐 땅 속에서 이렇게 개미집이 이렇게 굴을 차고 있는데, 굴을 파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굴을 파고 있는데, 개미집, 이 덩어리가 떠내려갔나요? 그럼 어떻게 개미집이 떠내려갔는지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생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개미집, 개미들이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이 넘치게 되면 이 개미들이 물이 많이 오면 이렇게 피난을 가든지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생원은 개미를 구해줬어요. 그것도 위험해서, 그죠? 가까스로 구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 무릅썼을까요? 이렇게 인지상정이라고 불쌍하게 생각한 연민을 가졌나 보죠. 개미집의 생김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보면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부어서 이렇게 개미집의 구조,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개미집의 구조, 그죠? 쇠물을 부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도 떠 있던데. 다음 해 이생원은 집 앞마당에 쌀이 쌓였죠. 쌀 계속 가득 쌓였다면 뭐 개미들이 총동원됐네요. 이생원은 쌓이는 달로 부자가 될 정도면 뭐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날랐으면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쌀로 얼마나 쌀 가지고. 저 이생원이 쌀이 늘어나는 이유를 혼자 생각을 하고 분명히 개미도 보였을 텐데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럼 개미가 밤에만 옮겼을까요? 그러면 이 쌀이 되는데 이거 남의 쌀이라고 주변에 물어봐야 될 텐데, 주변에 누가 갖다 놨냐고 수소문에도 답변을 안 하겠지만 쌀이 갑자기 생긴다는 걸 자꾸 소문을 퍼쳤으면 그렇다면 나중에 사또가 오해할 일도 없었는데, 원님도 서동이란 동네에 있는 나라쌀을 차둔 창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창고를 쌓아두고 이걸 원님들이 관리를 합니다. 가만히 사이로 쌀을 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의 짓은 아니다. 쌀만 퍼갔는데 쌀이 없어졌는데 왜 도덕의 짓이 없을까요? 가마귀를 풀어준 적이 없다는 거겠죠. 푸른 흔적. 가마귀를 꺽꺽 동용했는데 그럼 흔적 없이 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대로 가마귀로 도적의 짓이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아니다라고. 사또, 원님, 그죠? 어떤 군단이나 어떤 데 파견하는, 이때 사또는 뭐, 사법권, 그죠? 행정권,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생원을 의심했어요. 왜 갑자기 부사가 됐으니까. 의심했어요. 그럼 이생원을 의심했다는 건 이렇게 소문이 안 퍼졌다는 거고, 의심을 해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바른대로 말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실직고 하여라. 그런 거. 이게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 조선시대 법률 제가 그 법대 졸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졸업 논문으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썼는데, 이실직고죄라고 있어요. 이실직고를 안 하면 죄예요. 바른 말을 안 하면 두드러 패면 돼요. 계속. 이생원은 곤장을 맞았어요. 계속 두드러 맞고, 곤장,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넓적한 걸로. 누가 그랬는지 몰라.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 자기도 궁금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그렇지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서동에 있는 쌀이라면 점유 이탈물 횡령안죄인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 그러니까 국가의 점유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점유가 이탈됐으면 신고를 해서 찾아가시라고 했는데 자기가 쓰면 횡령죄예요. 사또는 이생원의 얼굴, 표정, 말소리, 다 봤더니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내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먹은 건 맞죠.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판단이 전체적으로 이때는 사또가 판단하면 무조건 맞아요. 이실직고. 그러니까 전권이 있으니까 거의. 의심이 있어도 곤장 때려도 됩니다. 조선시대는 이실직고를 안 하니까. 해야 되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이 당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사또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생원에게 물었어요. 자네 혹시 누구한테 적선했는가? 왜? 눈치챈 거죠. 뭔가 신기한 현상이 있다는 거지. 이게 기이성, 기이한, 전기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국문학적으로 전기성. 기이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그죠? 신화 같은. 적선이란 선을 누적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거. 선을 누적해라. 적금 눕듯이. 어느 해 여름에
떠내려오는 개미를 구해준 일 딱 하나네.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안 하다가 딱 한 번 했는데 대박을 터뜨릴 거네요. 와. 이생원이 적선한 것은 이것뿐일까요? 그렇죠? 기억 못하는 걸까요? 근데 신기한 게 있다면 이렇게 개미들이 했을까요? 뭐 개미들이라고 눈치를 챘나? 이 적선해준 일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거 별게 아니다 하고 생각을 못했다면 사또는 이거는 사또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말로 그거야 목숨을 구해준 개미떼들이 은혜를 갚았어 이렇게 판단한 거죠. 관찰도 아니고 얘기를 듣고. 자, 벌을 주기는커녕 상을 주었습니다. 그럼 개미를 살려줬는데 그죠? 쌀이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이 사또는 이 쌀을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국가재산이니까. 이게 왕실의 재산이니까 왕의 재산. 근데 이거를 빼갔어요. 어떤 방법을 통했던. 그래서 이익을 일방적으로 본 이생원을 벌을 안 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어쨌든 뭐 착한 일을 했다. 이건 개미들이 하는 거니까 네가 하지 않은 거고 네가 착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용서는 뭐 훔쳐간 거 없어진 거는 일정 부분 돌려줘라. 그러면서 용서는 해줄 수 있어도 상까지. 그쵸? 벌을 줬어. 벌은 안 주더라도 상까지는 이상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마음씨 착한 이생원을 본받아라. 이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하나의 상황이지만 근데 겸손했나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요거밖에 특별하게 신기한 일과 관련된 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모든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사또가 판단했다면 할 수 없죠. 근데 이생원은 이렇게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또도 왕에게 보고를 할 때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연의 현상을 순리를 따라서 했다고 하면 뭐 그냥 용서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이생원은 또 장마가 지면 개미들이 따라올 것을 짐작하고 그죠? 그 개미들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한 방죽을 쌓아줬어요. 이게 이제 경양방죽이라서 방죽이 이제 이렇게 냇가 같은 거 내려갈 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뚝이죠. 그래서 그 농사질 물을 보관하는 거죠. 방죽. 엄청나게 크게 되면 논 주변에 크죠. 이제는 혼자 쌓진 않겠죠. 그 쌀을 주변에 나눠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인건비를 주면서 만들었겠죠. 자, 개미만을 위해서 방죽을 쌓다 가면 좀 웃기네요.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방죽을 쌓은 것도 아니고 개미만을 위해서 쌓다. 은혜 갚는 것도 맞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개미들이 또 그 방죽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또 집을 졌을까? 그 개미들이 그 개미인가? 내가 날 구해주는 그 개미들이 그 개미인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 자, 어쨌든 이생원은 개미를 연민의 점으로 구해줬는데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잘못하면 물 떠내려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장마가 지거나 했을 때 개울물이 발목까지만 차더라도 휩쓸릴 위험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개울물. 이생원에게 사또가 적선의 일을 떠올리려고 했을 때 개미 일만 떠올렸을까? 개미 일을 안 떠올리면 어떻게 했을까?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개미들은 쌀을 충분히 나눌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부자가 될 만큼 하려면 얼마의 쌀을 날랐을까? 부자가 될 만한 가난한 이생원이. 그 양을 계산해 보면 그 개미들이 그 이동 시간하고 쳤을 때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 그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렸을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유추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도둑이 한 일이 아니라고 확실하는 여러 가지 잠금 장치나 이런 걸 해봤겠죠. 사또가.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생원을 의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계속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이생원을 가둬놨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좀 더 길게 쓴다면 도둑들이. 이생원에게 상을 준 이유는 천명사상, 자연사상 이런 거와 기인해서 사또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생원이 쌓은 방죽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방죽 모양 나오겠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자, 개미집이 떠내려갔다. 구조는 확인해야 되고, 이생원이 이상한 쌀이 늘어가면, 이생원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뭔가, 소문을 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로소득처럼 먹어버리고, 잡혀가고, 그랬죠. 근데 이생원을 사또가, 그죠? 어쨌든 점유유탁물을 횡령한 거고, 나라쌀을 횡령했으니까, 사또가 못됐다면, 당연히 이생원 쌀을 훔쳤던 어쨌든 불로소득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신고도 안 하고 처벌을 할 가능성도 있죠. 글 전체를 읽고 이성원의 성격 참 소극적이에요. 아까 구해줬죠. 딱 한 번 좋은 일 하고 딱 한 번 좋은 일 하고 글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뭐 공부만 했겠죠. 생원이니까. 세 번째는 주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로소득을 먹었어요. 그럼 염치가 없지 않나? 이 정도면. 근데 염치 없는 건 아니래요. 나중에 방죽을 싸줬으니까. 은혜를 어느 정도 갚았으니까. 근데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어쨌든 주변과의 이야기나 주변 상황을 돌아가는 걸 캐치하지 못하고. 개미들은 은혜를 갚았죠. 은혜를 갚았죠. 개미들은 뭐 도둑질이랑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개미들은 은혜를 갚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은혜를 갚아서 방죽이 좀 튼튼해졌다면, 그렇죠? 개미들은 그렇죠. 도움이 된 거네요. 개미들 중심으로 해서. 개미들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를 엮었을 때 개미들을 선악의 구조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인간의 의미에서 너무 개미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 여기가 만수 때 물이 꽉 찼을 때 경양방죽 1946년의 모습. 그죠? 근데 이미 호수의 3분의 2가 일제에 매립됐대요. 46년이니까 이제 매립됐으면 많이 없어졌겠대요. 그쵸. 광주가 대도시로 발전해서 35년에 매립 계획이 있었고, 반대를 했고, 그쵸. 경양방죽, 그쵸. 오백란, 세종, 중농전체, 완공한 인공호수.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세종 때 만들었네요. 그쵸. 연못이네요. 연못. 수심이 10m. 500년 동안 생명수였는데, 그런데 없었다는 거. 호수 입에 사는 거목들이 있고, 그죠? 경영방식 두 번째 매립이 되어 이제는 그 위치조차 가능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일제시대 극비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매립해버리고, 광주 시민들이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 해방 이후, 그죠? 광주시는, 물이 없어도 되니까 수질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매립하여 신시가지 조성했네요. 저 전설만 남았네요. 그쵸. 계림동. 그쵸. 계림동. 3년간. 김방 17세. 아버지 예조판서 승로. 김방님께서 만드셨나 보네. 김제, 만경, 옥토, 그 후 광주 목사로 재임 시에 광주 목사. 개인 소유지는 저습지 수만 평에 전천후 사후 3년간 경영망조 개인 소유주에다 만드셨네요. 국민 복리를 위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경양방죽.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서 죄송하지만 첫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은혜 갚은 개미와 경영방죽. 그쵸. 개미 이야기인데 개미가 은혜를 갚았다. 개미가 은혜를 갚았다. 인간적인 거, 개미를 인간적인 뜻으로 하는데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경영방죽. 그 전설. 그 개미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도 은혜를 갚아라.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